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러 가시죠.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. 기초연금은 하위 70%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.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.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.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%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.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,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.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, 재산,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,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.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.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광역시, 특례시는 1억 3,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. 세종시나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,500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,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.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.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.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.3제곱미터당 3,955만 원으로 광주 1,080만 원, 인천광역시 1,499만 원, 부산광역시 1,454만 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. 서울 강북구 2,520만 원보다 높았습니다.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.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,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,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%를 곱하면 2,260만 원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되는데요.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,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.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,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%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.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, 경기, 광역시, 세종시,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.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개인적인 건의사항도 몇 가지 해볼까 하는데요.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아직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금융재산 기본공제 상향을 건의해보고 싶은데요. 현재 기준으로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이 2천만 원인 것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추가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재산의 이동이 부동산 재산보다는
기초연금은 금융재산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조금 더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. 왜냐하면 현재 기초연금은 사실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.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100% 소득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의료급여나 다른 기초수급 관련 복지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급자분들은 현재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기초연금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어르신분들도 기초연금을 단 10만 원이라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바뀌는 201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. 트렌드 라디오 기억해주세요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